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글을 쓰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엔터가 어디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단에 오른쪽에 인슐린이 모자라서 지속적, 여기에서는 이렇게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어서 쓰면 자동으로 줄이 바뀌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왼쪽 이만큼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위에도 비어 있고요, 오른쪽도 비어 있죠. 당연히 아래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여기를 우리는 여백이라고 부르는데, 복이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쪼균각을 해제하면은 글자만 보이고 여백은 안 보이게 하는 기능이 있고, 쪼균각. 그런데 쪼균각을 안 보면 글자가 크게 보이죠. 그리고 얘가 오른쪽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 오른쪽 끝에 가면 우리가 폭맞춤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100% 뭐 이런 거로 보지 마시고 폭맞춤으로 보세요 라고 했는데, 모니터를 넓은 거 쓰시는 분 있잖아요. 와이드 모니터. 그러니까 해상도가 우리가 쓰는 모니터는 저는 1024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여러분 모니터는 1024로 1280으로 돼 있어요. 근데 해상도라는 말을 또 아셔야 돼요. 해상도는 화면의 가로, 글자가 왜 이래, 가로와 세로를 픽셀 단위로 나누는 것. 그럼 픽셀이 뭐냐? 모는 종이 한 칸을 픽셀이라 그래요. 그래서 17인치나 또는 19인치인 경우에는 가로 해상도가 1280 정도 나와요. 우리가 쓰는 모니터가 17인치예요. 그렇죠? 17인치인데 가로가 1280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노트북 있죠. 노트북은 해상도가 가로가 한 15인치 14인치만 돼도 1280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40인치 TV 있잖아요. TV 40인치 TV는 가로 해상도가 1920이 나와요. 1920. 그러면 디카로 촬영한 사진이 가로가 4000에 세로가 2000 같으면 4대 3000이라고 해볼까? 3000 같은 경우에는 곱하면 어떻게 되죠? 1200만 화소가 되는 거예요. 이 화소가 픽셀이에요. 이게 픽셀이야. 화소. 글자를 좀 줄여볼게요. 그러니까는 픽셀이라는 화소라는 말이 있는데, 해상도를 1, 2, 3, 4로 쪼개는 거예요. 1, 2, 3, 4로 쪼개가지고. 그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진이 들어있는데, 여기 사진 샘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진 샘플. 근데 밑에 뭐 써있냐면 1024에 768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 사진은 가로로 이렇게 1024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그 쪼개낸 거 하나에다가 빨간색, 노란색 색깔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여드리면 이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확대하잖아요. 이렇게 확대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격자문이 보이죠? 이렇게 사각형으로요. 그냥 보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사각 하나하나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픽셀이에요. 여기에 색깔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색깔을 자연스럽게 뭉개놓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뭉개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치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1024에 768을 곱하면 한 80만 화소밖에 안 나와요. 80만 화소.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이거 카메라로 찍었는데, 이거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란 말이에요. 스마트폰으로. 근데 요걸 보시면은요, 가로가 3264, 세로가 1836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가로가 3264라고 떠 있죠. 그럼 우리 모니터가 1280, 1024 정도 쓰는데 3264 같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 사진이 원래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원본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원래 사진이야. 근데 이게 해상도가 너무 크니까 화면에 다 안 보여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보고 있다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봐라? 화면에 맞춰라 그러면 어떻게 돼? 화면에 맞춰라 그러면 크더라도 화면에 딱 맞게 들어왔죠. 그렇죠. 얘는 축소해서 보고 있는 거지. 축소해서 보고 있는. 우리 컴퓨터는 이런 해상도라는 말이 나와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폭맞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모니터가 요 왼쪽 복이라는 메뉴를 눌렀을 때 요 왼쪽서부터 오른쪽까지가 이렇게 쭉 다 나오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왼쪽서부터 오른쪽까지가 다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오르락 내리락 좌우로 움직이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해상도가 낮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해상도를 높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 글자가 작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해상도를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해상도가 넓으신 분들은, 이 가로가 넓으신 분들은 폭맞춤으로 보면은 편리해요. 그리고 여기 밑에 폭맞춤은 문제가 뭐냐면, 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메뉴판이 문제가 아니라 글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글자를. 근데 TV에다가 40인치 TV에다가 모니터를 연결해서 글자를 쓰면은 얘가 사실은 폭맞춤을 하잖아요. 글자가 되게 크게 나와요. 그때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한 125% 정도 보시면 좋아요. 그럼 또 여백이 많이 보이지. 여백이 많이 보이면 뭐 방법이 없어요. 폭맞춤을 보면 여백이 없이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왼쪽에 뭐가 있다 그랬죠? 쪽 윤곽을 볼 거냐 말 거냐 하는 거 있죠? 이것도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쪽 윤곽을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요. 그냥 글자가 꽉 찬 게 보기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려요. 글자를 크게 보여드리려고. 근데 여러분은 쪽 윤곽을 꼭 보시면서 작업하세요. 쪽 윤곽을. 예. 그리고 뭐도 봐야 된다? 문단부어도 꼭 보셔야 돼요. 문단부어. 엔터 표시. 문단부어가 안 돼 있으면 엔터 표시가 안 보이니까 안 돼요. 문단부어 꼭 보시는 습관 가지셔야 돼요. 자, 이제 글 쓰는 건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41페이지 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이제 특수문자 넣는 게 나와요. 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쁜 게 좋죠.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 위에다 고명을 올려놓잖아요. 예뻐 보이라고. 그러면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좀 예쁘게 만들면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 그것이 41쪽에 나와 있는데, 자,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시면은 오른쪽 끄트머리를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 문자표라고 보이네요. 문자표요. 근데 문자표가 어떻게 생겼냐면, 문자표, 당구장 표시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당구장 표시를 눌렀을 때 하고, 문자표라는 글자, 화살표가 있을 때 누르는 거하고 약간 순서가 다를 수는 있어요. 당구장 표시 그림을 눌렀을 때는 바로 무슨 문자표가 하나 나오죠, 화면이요. 그런데 문자표라고 되어 있는 글자에 있는 화살 눌러보시면 밑에 문자표 점점점이라고 뜨거든요. 또 눌러보시면 똑같은 거는 나와요. 그럼 당구장 표시 누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입력 옆에 보면 화살표 있죠. 거기도 문자표가 있어요. 입력 옆에 화살표.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 한글 2010이 아니라 한글 2007은
이렇게 메뉴가 열려요. 이렇게 옆으로.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메뉴가 열리고 2010은 메뉴가 어떻게 열려요? 옆으로 열린다 그랬잖아요. 엑셀처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에 엑셀 2010이 없어. 그럼 2007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글 2007로. 엑셀이 아니라 한글 2007로 해야 되는데 입력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2010은 입력을 누르면 밑으로 펼치는 거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럼 거기 가서 뭐 해라? 문자표 눌러라 이거지. 자, 문자표 누를게요. 이찬진 씨가 처음 한글 1.0을 만들었을 때는 여기 한글 문자표라고 있었죠. HNC 문자표. 요거 하나만 있었어요. 그런데 훗날 세월이 지나면서 완성형 문자표도 생겼고 유니코드 문자표도 생겼고 사용자 문자표도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류가 많아진 거야. 오리지널은 뭐냐면 한글 문자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느 문자표에 가도 웬만한 거의 똑같이 있어요. 있는데 한글 문자표를 갈 거예요. 한글 문자표. 한글 문자표로 가면 제일 위에 문자 영역이 뭐가 있습니까? 자, 사용자 문자표에는 기호, 영어 이렇게 돼 있고 유니코드에는 뭐가 있어요? 유니코드는 저 위에 라틴어 이렇게 돼 있고 한글 문자표에는 뭐예요? 영문민 라틴어라고 돼 있죠? 그럼 오른쪽에 왼쪽에 영문민 라틴어를 누르면 오른쪽에 알파벳들이 보일 거란 말이야. 알파벳들이. 이게 이제 영어고 좀 더 내려가면 이상한 글자들이 보이는데 이상한 글자들이 막 보일 거예요. A는 A인데 A 같지가 않고 A에 뭐가 찍힌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라틴어인가 봐요. 뭐 써봤어야 알지 제가. 영어는 뭐 써봤지만 라틴어는 모르고. 자, 국제 음성기호라고 있네. 국제 음성기호. 국제 음성기호. 뭐 이상한 글자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어, 헬라어. 그리스어, 헬라어? 안 써봤으니 알 수가 있나. 뭐 그리스에 가봐야 그리스어를 쓸 테고. 헬라어? 헬라어는 뭐야? 아,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파가 A고 오메가가 Z인데 알파가 처음이고 오메가가 마지막이니까 난 시작과 끝이다. 이런 말씀이겠지. 성경 말씀에. 그런 기호가 여기 있어요. 알파가 어디 갔더라? 알파 여기 있네. 알파가 종류가 많은데 예, 알파 요런 거 있고 오메가도 있네. 여기 오메가. 소문자 알파가 있고 대문자 알파는 A처럼 생긴 거고요. 소문자 알파. 그 다음에 오메가 이런 것도 있고. 예전에 수학 시간에 사용했던 이런 것도 보이는데 하여튼 수학하고 연관된 거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러시아 글자 보세요. 러시아. 뭐 나쁜 놈의 스키, 잘 타 스키 뭐 이런 뭔 놈의 스키가 많더라고. 거기에 스키 선수들이 많은지. 히브리어. 히브리어도 있잖아. 히브리어. 그 다음에 이거 뭐 일본어? 일본어는 뭔 말인지 몰라도 일본어가 있네. 그렇죠? 예. 수학식 기호도 있어. 수학식 기호. 화살표, 뭐 집합. 아이, 이거 보면 막 머리 아프다. 예. 기타 기호도 있어. 기타 기호. 사전용 약물. 사전용 약물이 뭐예요? 우리 사전에 보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글자, 뭐 가로 시작하는 글자 해갖고 사전 옆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가 봐요. 원문자 조각도 있어. 원문자 조각. 분릿 기호도 있고요. 반각 기호. 그 다음에 키캡이 있어. 키캡은 뭔가 보세요. 키보드 글자인데? 예, 예를 들어서 컨트롤 키랑 C를 누르세요. 제가 이렇게 쓰거든. 컨트롤 키랑 C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게 뭐야? 컨트롤 C 복사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쓰는 거죠. 컨트롤 키랑 더하기 여기 또 뭐가 있냐면
A 여기 있네. 뭐 또는 C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컨트롤하고 C 누르세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키보드 그림처럼 써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금방 알아보기 쉽겠지. 프린트 키를 누르세요. 그럼 여기 또 뭐 어디 갔느냐? 이거 탭 키고 프린트, 인서트 다 어디로 엔터. 엔터 키 누르세요. 그럼 엔터 이런 표시 있잖아요. 엔터 표시. 그러니까는 키보드 그림을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전달하기도 수월하겠죠. 또 뭐 있나 볼까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요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키 입력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요 화살표를 눌렀더니 어라? 내가 눌렀던 거 있잖아. 방금 전에 눌렀던 거 계속 나오네. 나는 표시를 좀 종류를 고르고 싶은데 그때는 문자표를 눌러서 문자표를 누르면 제가 여기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썼었나봐요. 지금까지. 근데 문자표 점점점을 누르면 이제 그때 메뉴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당구장 표시 누르면 마지막에 사용했던 글자가 계속 나오는 거고 문자표 화살표를 누르면 그럼 아까 당구장 표시 눌렀더니 목록 나왔었잖아요. 문자표. 그 이유는 뭐야? 한 번도 안 썼으니까. 오늘 한 번도 안 썼잖아. 처음 썼잖아 오늘. 그러니까는 이 표시가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키캡도 있고요. 밑에 전각기호도 있네. 전각기호. 전각기호 가보시면요. 뭐 당구장 표시도 있고 손가락 표시도 있고 뭐 목욕탕 표시도 있고 전화기 모양도 있고 하트, 클로버, 화살표 뭐 이런 거 별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뭐를? 전각기호 일반을. 전각기호 로마자도 있어요. 로마자. 로마 숫자 있잖아. 1, 2, 3, 4. 예. 그 다음에 전각기호 단위, 선 단위가 있어요. 선 단위. 뭐 마이크로리터, 미리리터, 뭐 이런 거, 킬로리터, 전기에 사용하는 옴, 뭐 주파수 기가헤르츠, 킬로헤르츠, 몇 데시벨, 몇 킬로칼로리, 뭐 이런 거, 몇 킬로그램, 몇 제곱센티미터, 몇 킬로미터 이런 거 있죠. 아, 이거야 이렇게 써도 되지. 생각해 보세요. 킬로미터 대문자로 영어로 킬로미터 그럼 이렇게 써도 되지. 소문자로 킬로미터 이렇게 써도 되는데 책에서는 뭐 하라는 거야? 요거 킬로미터 이걸 쓰라는 거지. 킬로미터 이걸 쓰라는 거지. 얘는 두 글자를 붙여 쓴 거지만 얘는 어떻게 돼? 한 글자라고, 한 글자. 그러니까 깔끔하게 보인다 이거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기호가 있나 좀 볼게요. 전각기호 원도 있네. 원에 가면 뭐가 나와요? 똥글뱅이 안에 글자 들어있네. 전각기호 괄호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고, 전각기호 기타 뭐 그 다음에 한자 1수준 2수준 나와 있는데 하여튼 뭐가 굉장히 많아요. 유니코드는 뭘까요? 유니코드 한번 눌러보실래요? 위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 다르죠. 알파벳이. 우리나라는 알파벳이 몇 개예요? 기억니은 자음과 모음 몇 개냐고. 그걸 알파벳이라 그래요. 영어는 26개, 대문자 26개, 소문자 26개를 쓰잖아요. 일본어는 25개 쓰죠. 가기국외고 난이누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이 자음이 19개고 모음이 14개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 히읗까지 14개에다가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5개가 붙어서 19개고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다음에 키보드 한번 보세요. 오자고 피자 보세요. 키보드에 오자고 피자. 오자고 피자에 보면 예,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14개예요. 그래서 합치 33개인데 여기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 여기 가면
한글 자모라고 되어 있는데 쌍기역, 쌍니은, 쌍디은에 쌍비읍도 있고요. 이건 뭐야? 비읍 티읕도 있나봐. 순경은 비읍도 있고 시옷 기역도 있고. 이런 건 안 쓰죠 우리 솔직히. 이런 글자 씁니까? 옛말에는 있었지. 옛말에는 쌍 이건 뭐야? 트리플 시옷인데 시옷이 3개나 나와 있어. 오메. 이거는 뭐야? 아주 나쁜 욕을 할 때 쓰는 건가? 쌍시옷도 아니고 쌍쌍쌍시옷. 이런 걸 비읍 시옷 기역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예전에 있었잖아요. 이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유니코드는요 전세계 모든 글자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유니코드예요. 아 상형문자는 빼고 상형문자 그럼 빼고 뭐 여기 보면 그리스어, 콥트어, 히브리어, 아랍 글자, 시리어, 예, 그 다음에 뭐 벵골 글자, 타이, 티벳 글자도 있어요. 티벳 글자. 미얀마, 옛날 버마라고 부르는 미얀마도 있고요. 구루지아, 에티오피아, 몽골은 글자가 뭐 말 타고 지나가는 그림 같은 것도 보여요. 글자가 말 같은 그림이 있어요. 몽골이 그 동네라서 그러나? 뭐 크메르 기호도 있대. 크메르. 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미얀마 글자를 알아. 미얀마로 글자를 보내야 돼. 그럼 여기 와서 미얀마 글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모르겠어. 헷갈려. 자 그러면 아까 뭐 유니코드든 한글 문자든 와가지고 뭐 전각 기호를 오든 반각 기호를 오든 우리가 원하는 글자를 선택을 하고 이 글자, 이 별표라든지 당구장 표시라든지 동글뱅이라든지 이거를 하트 클로버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넣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요. 자, 한 글자 넣고 넣기. 또 문자표에 들어가서 또 하나 선택해서 넣기. 어느 천년세월에 넣냐고. 문자표에 와가지고 원하는 글자를 더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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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클릭을 하는 거예요. 더블클릭을 막 해. 원하는 글자를. 그리고 넣기 누르면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한꺼번에. 지금은 41쪽에 뭐라고 뜨있냐면 하나를 선택하고 넣기를 눌렀는데 여러 글자를 넣어야 되잖아요. 여러 글자. 그때는 더블클릭, 더블클릭, 더블클릭을 해서 넣기 하면 돼요. 있네. 43페이지 설명 나와 있네. 여러 글자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원하는 글자를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넣기를 누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뇨병의 정의 앞에는 양쪽에 동글뱅이가 반 쪼개진 것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내렸는데 이렇게? 자, 글자를 쓰는데 키보드에 없는 글자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키보드에 없는 글자가 의외로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지금 특수문자를 입력해서 넣는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러니까 이 특수 문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아까 이 문자표에 가서 골라서 쓰는 건데, 어느 기호가 어느 영역에 있는지를 알아야 빨리 찾겠죠. 맞아요. 여러분이 백화점 가시면 화장품을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남성 의류 살려면 어디로 가고, 애들 장난감 살려면 어디로 가는지 처음 가는 백화점은 몰라요. 단골 손님은 금방 알지. 자주 가면. 그러면 이 문자표도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알겠고, 오늘 처음 배워보시는 분들은 정신 하나도 없겠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문자표에서만 찾아도 돼요. 뭐 여기 보면 유니코드 문자표도 있고 완성형 문자표도 종류가 있지만, 그냥 한글 문자표에 가서도 웬만한 기호는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쓰고 싶어요. 숫자를 쓰고 싶은데 숫자가 동글뱅이 안에다가 숫자를 쓰고 싶은데, 동글뱅이 안에 숫자가 0, 1, 2, 3, 4, 5 아까 여기 있었는데 볼까요? 아까 원문자에 가면 원문자가 어디 있더라? 전각기호 1, 전각기호 1에 가면 기역에서부터 하까지 있고 A에서부터 Z까지 있고 1에서 15까지 있단 말이에요. 16은 어디 있냐면 전각기호 기타에 가면 16부터 20까지 있어요. 그럼 21은 21, 999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기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 글자 겹치기라고 있어요. 문자표에서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글자 겹치기라고 있거든요. 그 글자 겹치기를 눌러보세요. 글자 겹치기를 누르고 여기다가 쓰시는 거예요. 123 이렇게 123이라고 써보시면 123 동글뱅이가 나오죠. 자, 그 요거 네모로 쓸 건지 어떻게 쓸 거냐,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는 검정색인데, 검정색을 이따가 빨간색으로 바꾸면 빨간색이 돼요. 그러니까는 하얀 바탕에 숫자를 쓸 거냐, 아니면 검정 바탕에 흰 글씨로 쓸 거냐, 이런 거지. 네모로 쓸 거냐, 동글뱅이로 쓸 거냐, 이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쓸 수 있냐면요, 와우, 옛날 버전은요 999가 끝이었거든요. 근데 9999도 돼. 더 많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쓰니까 무슨 글자인지 못 알아보겠어. 그럼 우리가 번호 매기는 거 있잖아요. 번호 스티커를 만들어서 여기 1번 자리, 여기 2번 자리, 3번 자리 붙여놓고 싶어서 의자에다가, 책상에다가. 그럼 9999까지만 번호가 매겨져도 그럼 10만 명 할 수 있잖아. 99,999니까 999도 큰 숫자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는 뭐 나는 13번 자리다, 아니다 15번 자리다, 아니다 난 여기다 20번 자리라고 쓸 거야, 아니야 나는 987이라고 쓸 거야 하고 쓰면, 그렇게 해서 넣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번호가 981 들어간다고. 이 글자를 우리가 크게 하면 되겠지 뭐. 자, 보세요. 예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요? 예전에는요, 이런 번호 매길라 그러면 동글뱅이를 그려가지고 거기다 숫자를 써가지고 겹쳐야 돼, 뭐야.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쓰면 돼. 글자 색깔을 바꿔볼까? 빨간색으로? 빨간색도 되잖아. 제가 글자를 크게 했어요. 크게. 더 크게 해볼까? 어우, 뭐 엄청나게 커지지. 그래서 프린터로 인쇄해서 이거를 의자에다가 탁 붙여놓으면 좌석 번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우리가 이제 글을 쓰는데 기호는 찾겠어요. 이제 어디 있는지 잘은 몰라도 찾으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말 여기 나왔죠? 영문자 숫자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자 문화권에 있지 않습니까? 한자를 한번 써볼 겁니다. 자, 저처럼 써보세요. 제 글자를 좀 크게 보여드릴 텐데, 대한민국이라고 한번 써볼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쓰고요. 한자 키를 누르면 한자 키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뜨나요? 대한민국? 자,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 글자를 쓰고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한자 사전이 나와요. 한자 자전이. 근데 보시면 저는 여기에 글자가 보이죠? 이렇게요. 뭐 눌렀나 보세요. 제가 어디 눌렀나.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림이 있어요. 딱 갖다 대면 자전 보이기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누르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럼 대한민국 우리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 이랬는데 대자가 길게 발음하는 거죠. 응원할 때는 비슷하네. 아, 발음이 제대로 나왔네 뭐. 노래 가사의 발음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서태지 씨라며요. 예를 들어서 뭐 컴백홈 이런 노래하면 뭐 집으로 와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가사들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눈 그러면 눈도 하늘에서 내린 눈이 있고 사람 눈도 있잖아요. 근데 눈도 길게 발음하는 짧게 발음하는 눈이 있잖아요. 서로 다르잖아요. 그거를 서태지 씨가 가장 잘한대요. 배에 앉아서 배에 앉는 건 사람 배에 앉는 게 아니라 배에 들어간 거죠. 타는 배를 먹는다 그러면 거는 건 길고 하는 건 짧잖아요. 그거를 가장 잘한대요. 가사에도 노래를 부를 때.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이렇게 발음하라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호고요. 큰 대자에 나라 이름 한 뭐 백성민 나라 국자도 있는데 총 3획이고요. 예, 그 다음에 전체 부수 총 17획이고 예, 총 5획인데 여긴 뭐예요? 부수가 나오네. 부수. 총 획수랑 부수가 나오네요. 그렇죠? 한자 우리 5편을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뭐 발음기호가 나오는데 이거는 중국어 발음이래요. 그러니까 뭐 대, 한, 민, 고 이렇게 한국이라고 우리는 발음하지만 중국 사람 발음 한국 이렇게 발음하지. 한국 이렇게 이게 중국어 발음이 있어가지고 중국어를 공부하실 때 도움이 좀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한자도 알아야 되고 중국어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 발음도 여기다 넣어놨대요. 얼마나 세밀해. 예. 자, 바꾸고 싶으면 바꾸시면 돼요. 그럼 대한민국 나왔죠. 예를 들어서 학교 그러면 어떻게 돼? 학교에다 쓰고 한자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한자로 바꾼 거를 다시 한자키 누르면 우리말로 바뀌어요. 엑셀에도 있어요. 엑셀에도 있었고. 근데 엑셀에서는 우리 요거랑 다른 게 뭐냐면 자전 보이는 기능을 누를 때만 보이고 다시 닫아야만 되더라고요. 근데 이 한글 2010에 있는 이 자전은 그냥 계속 열어놓고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예를 들어 나무목 어떻게 입력해요? 나무목을 내가 알면 쓰면 되지만 나무목이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들은 엄마 배우락이 뭐야? 배우락자가 이러면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입력에 가시면 여기 한자 입력이라고 있죠. 한자 입력이요. 끄트머리에 문자표 옆에 그 한자 입력에 화살표 눌러보시면은요
한자 색임 입력이라고 있거든요. 한자 색임 입력. 그거 눌러서 나무, 목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한자 입력에 가면 화살표가 있잖아요. 화살표 눌러서 한자 색임 입력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배울학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씨가 이씨잖아요. 제가 오얀리 그랬는데 오얀리가 뭔가 몰랐었는데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오얀리. 오래전에 알았지만은 오얏이 자두래요. 자두를 중국에서는 오얏이라고 부르나 봐요. 예. 그래서 요즘은 예, 자두열매라고 얘기하지 오얏이라고 보통 발음을 잘 안. 오얀이라고는 돼 있는데 예, 자두나무 열매, 자두. 옛날 자두가 그 김밥 옆구리 터지는 노래 했었죠? 그 자두. 예. 예, 이렇게. 노래도 참 재밌잖아요. 그렇죠? 뭐 김밥 옆구리 터지는 것도 나오고. 자, 여기 한자 입력해 보니까 이런 것도 나와요. 부수 획수. 어디서 글자를 보고 왔는데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 이런 거. 무슨 글자냐면요. 이거 돌석자죠? 밑에는 새 글자죠? 돌멩이가 새를 잡은 건가 봐요. 돌멩이로. 이런 한자가 있어요. 이런 한자. 이게 획수가 몇 획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개, 6획이죠? 이게 세 글자가 하나, 한 획이에요? 2획이에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알겠는데, 예. 몇 획이에요? 이거 몇 획이냐고, 이거. 모르면 찾아보면 되지, 을 찾아보면 이거잖아요, 이거. 몇 획이라고 돼 있어? 1획이야, 1획. 한 번만 했었는데. 전체가 6획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한자가 6획인데, 그러니까 여기 한자에 가서 전체 획수로 찾는 게 있거든요, 여기. 총 획수로 6획이었단 말이에요, 6획. 찾아봐야죠, 여기에서. 이게 다 6획짜리야. 여기 있다, 여기. 이름 돌자야, 돌자. 이게 이름 돌자래, 이름 돌자. 저희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성함이 장자 돌자예요. 근데 발음이 참 그래요. 세게 하면 큰일 납니다. 혼나요. 짱돌입니다. 짱돌 별명이. 근데 한자가 그 돌자가 이렇게 썼더라고. 까불면 돌에 맞는다고 우리한테 막 그랬거든요. 예. 요렇게. 장자는 무슨 장자인지 안 알려주셨는데 돌자만 한자로 알려주셨어. 예.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름씨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라든지 한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한자로 바꿀 때 자, 보세요. 이정민 쓰고 얘를 한자로 바꾸면 힘들어요.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씩 바꾸는 거야. 이 쓰고 바꾸고 또 한 글자 써서 또 바꾸고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수 이용인데 이용을 한자 누르면 그 이용 안 나오잖아. 그래서 사람 이름은 고유명사니까 하나씩 써야지. 하나씩 써야지. 이렇게. 네,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한 5분 정도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F9번 키 누르면 F9번 누르면 나오죠? 예.
자, 여기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F9번이라고 써있거든요. F9번. F9번이 과거에 한자 키를 누를 때 쓰는 게 F9번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키보드가 한자 키라는 게 생겼고, 한영이라는 키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 누르는 거지, 예전에는 따로 눌렀었다, 이거지. 네. 자, 그래서 46쪽에 보시면 뭐 3다 해가지고 그 한자를 바꾸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것도 있어요.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이런 7가지 기능이 있는데 단순히 한자로만 먹을 거냐, 한자 옆에다가 우리말로 표시할 거냐, 이렇게 표시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표할 거냐, 괄호 안에다가 한자로 쓸 거냐, 아니면 요렇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예.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 이거지. 자, 47페이지 보면은 단어 다음에 한자키를 눌러서 처음부터 글자를 쓰면서 한자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다 써놓고 한자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예. 48쪽에 보면 자전 보는 기능 거기 있네요. 그러면 그 한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자 단어 등록이라는 거 있었죠? 한자 단어 등록. 그래서 한자 단어 등록을 눌러가지고 가족들 이름 바꾸는 거 등록을 미리 해놓으면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예. 뭐 특별히 한자 바꾸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자 바꾸는 건 어려운 거 아니고, 지금부터 중요한 거 설명드릴게요. 52쪽 5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한글 2010이나 엑셀에서 말하는 그런 특별한 기능이 아니고요. 이거는 본래 컴퓨터 기능이에요. 얘를 알면 모든 컴퓨터에 다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사, 붙여넣기, 이동, 붙여넣기,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에 글자를 보시면 당뇨병이라 부릅니다 다음에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좀 힘들어요. 엔터를 하나 쳐놓으면, 엔터를 하나 치면 줄이 바뀌었죠? 줄이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엔터를 여러 번 눌러 놓을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엔 엔터를 하나만. 자, 마우스로 블록 잡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거 있었죠? 아니, 밖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트리플 클릭에 대한 거 설명드리는 거 있었죠? 자, 이번에 이렇게 할 겁니다. 당뇨병의 정이라는 글자부터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까지 하지 말고 밑에까지 내려오세요. 밑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밑에까지, 여기 밑에까지. 마우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마우스 포인터가 여기 있지 말고 블럭 잡아서 마우스가 어디로 가면 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랑 여기까지 있는 거랑 여기까지 있는 거랑 마우스 포인터가 밑으로 내려간 거랑 달라요. 화면은 똑같이 보이지만 여기까지냐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가는 데 따라 달라진다고. 자, 이 상태에다 놓고 편집에 가서 복사, 편집에 가서 복사, 그 다음에 요 밑에다 클릭해 놓고 편집에 가서 붙이기, 붙이기.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블록 잡아서 컨트롤 C, 새끼손가락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C 누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컨트롤 C 하라 그러면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손으로 C 누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C 누르면 되거든. 컨트롤 C. 아니 엄지로 컨트롤 누르던 왼손만 갖고도 컨트롤 C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컨트롤 C 누르고 밑에 여기다가 컨트롤하고 V 누르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V자만 누르면 컨트롤 V가 되잖아요. 예. 자, 보세요. 블럭 잡고요. 컨트롤 C 누르고요. 위치 선택하고요. 컨트롤 V 누르고. 자, 1 블럭 설정하고요. 블록이라고 돼 있더라고. 우리 외래어 표기법에 보면 블럭이 아니라 블록이래. 블록 설정. 두 번째 복사. 복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C, 이게 복사죠. 그 다음에 붙일 자리 선택하고 붙이기. 이때는 뭐다? 컨트롤하고 V. 자, 마우스로 블럭 설정했죠? 컨트롤 C 눌렀죠? 원하는 자리에 가서 컨트롤 V 하면 또 생겼잖아요. 이렇게. 자, 블럭 설정하고 컨트롤 C 누르고 붙일 자리 선택하고 붙이기 누르고 책에 다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52쪽. 책에서는 이동부터 하는데, 이동. 자, 블럭을 설정하고 편집에 가서 오래두기 하래요. 오래두기. 이렇게 하래. 이렇게. 책에서는 블럭 잡고 편집에 가서 오래두기 하래. 오래. 없어졌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원하는 자리에 가서 붙이기 누르면 붙었네. 자, 보세요. 얘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이기 하면 여기도 들어와요. 얘를 보세요. 얘를 잘라내기 했어요. 잘라내기는 컨트롤 X입니다. 잘라내기 했죠. 그렇죠? 근데 한글에 와서 컨트롤 V 하면 여기 붙어요. 메모장에서 복사한 거 여기다 붙여도 되고, 한글 2010에서 복사한 거를 메모장에서 붙여도 되고, 한글 2010에서 복사해서 블럭 설정해서 복사한 거를 엑셀 2010에 갖다 놓고 붙여넣기 해도 붙고.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복사고요. 복사고요. 이거는 복사라는 명령이죠. 복사. 이건 복사고. 자, 이동은 뭐냐면요. 이동은 똑같아요. 이동은 똑같은데 첫 번째가 블럭 설정이고, 그 다음에 잘라내기. 다른 말로는 오려두기라고 돼. 오려두기. 컨트롤 X. 그 다음에 이고자 하는 자리를 선택하고 똑같이 붙여넣기 하면 돼요. 잘라내기 또는 오려두기라 그래요. 이동은.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붙여넣기 하면 이쪽에 있는 게 그쪽으로 가는 거지. 복사는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이동은 뭐예요? A에 있던 걸 B로 보내는 거지. 위치를 바꿀 때 쓰는 거죠. 위치를 바꿀 때. 복사하고 복사한다는 뜻은 우리 그런 얘기 해야죠. 자, 보세요. 요 서류 좀 복사해와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 얘를 블럭 설정해서 컨트롤 C 해주고 빈 종이에다가 컨트롤 V 하라고. 우리는 함축적으로 복사해와 이러지만 얘를 순서를 하면 뭐예요? 얘를 복사기에다 집어넣고 이 내용을 복사기에다 저장해 놓는 거죠.
그리고 빈 종이에다 뭐 하는 거야? 똑같이 인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함축적으로 복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컴퓨터는 한꺼번에 함축적으로 설명하면 자 복사 작업할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알아듣는데 복사 작업을 어떻게 해야지? 그럼 순서대로 블록 설정하고 복사 명령 걸고 붙여놓을 자리 선택하고 붙이기 누르고 이런 순서대로 간다 이거지. 예. 그러면 뭐예요? 여기 있던 게 저기 또 있는 거죠. 근데 이동은 뭡니까? 이쪽에 있던 게 저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거는 사라지고 이쪽에 있던 게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이동이죠. 그렇죠. 이동. 예. 그것이 56조까지 나와 있는 내용일 거예요. 58쪽 한번 볼까요? 58쪽. 58쪽에 보면 장수를 위한 식생활 10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장수를 위한 10가지 식생활 10가지에서 아래 그림에는 크로바 그림 같은 게 들어갔고요. 제목에 아래쪽에는 번호를 매겨놨네. 1, 2, 3, 4 맞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서보다는 아래에 있는 문서가 깔끔하지 예쁘지. 사실은요 문서 작성할 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독후감 쓰는 거예요. 독후감 쓰는 거, 소설 쓰는 거. 그러니까는 내가 나보고 독후감을 쓰려면 어렵겠지만 남이 쓴 독후감을 갖다가 입력하는 것이 쉽다고. 꾸밀 것도 없잖아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쭉 쓰면 지가 알아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제일 위에다 제목 하나 넣고 인쇄하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10가지라든지 뭐 레시피 이런 거 있잖아요. 레시피. 그런 거는 1, 2, 3, 4 번호 매겨야 되고 번호가 바뀌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 끓이고 나서 찬물에 헹구라 그랬는데 순서가 바뀌면 찬물 넣고 나서 끓여버리고 말잖아. 그러면 음식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백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뭐 그림도 알록달록 넣어야 또 예뻐 보이겠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오른쪽 보세요. 59페이지. 자, 이렇게 한번 할 겁니다. 파일에 가서 새 문서 누르세요. 새 문서. 그러면 종이가 하나 생길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입력할 건데요.
5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썼고요. 자, 글을 다 써놓고 나서 글꼴을 바꾸고, 그렇죠? 맑은 고딕 14포인트. 처음부터 맑은 고딕으로 해놓고 14포인트를 해놓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을 다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꾸미시는 게 좋아요. 예. 자, 맑은 고딕은 뭐냐면 고딕체죠. 고딕은 딱딱한 글자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편지의 내용으로 쓸 때는 고딕체가 조금은 부적절해요. 주로 고딕체는 표지라든지 커다란 안내문 같은 거 쓸 때는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썼는데, 요 위에는 비워놨네? 너무 제목이 들어갈 건가 봐요. 자, 그 다음 참가 안내가 있고 등산 일정이 있는데, 등산 일정 앞에다 놓고 엔터를 한번 쳐주면 줄이 바뀌겠죠. 자, 참가 안내를 자, 보세요. 네 글자씩 붙여 쓰는 게 좋으냐? 참가 한 칸 띄고 안내 이런 식으로 떨궈서 쓰는 게 좋으냐 하는 건데, 참가 안내, 참가 인원, 신청 기간 하고 네 글자를 쭉 붙여 쓰는 것보다 두 글자를 쓰니까 읽기도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등산 코스 같은 경우에는 빼기라는 기호를 썼는데, 빼기라는 기호보다는 아까 문자표에 가면 이 화살표 있었어요. 전각기호 일반에 가면은 화살표가 있었거든요. 이런 화살표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기호를 제가 화살표로 바꿨더니 만남의 광장에서 문어미 고개로 간다라고 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니까 되게 편해요. 보기 좋고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도 좋죠. 예. 자, 그 다음 요 콜론이란 기호예요. 콜론은요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는 기호예요. 콜론. 주의하실 점은 콜론이란 기호는 뭐냐면요, 좌우를 구분하는 기호인데, 예, 좌우에 각각 빈칸을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격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뭐 10,000원 이렇게 한다든지, 예, 보통 이런 식으로 단위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뭐 킬로그램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쓸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예외적인 게 있어요. 시간을 표시할 때, 시간을 표시할 때에는 빈칸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15시 30분 이렇게, 이때는 콜론 좌우에 빈칸을 안 넣어요. 콜론은 좌우를 비교할 때, 좌우를 구분할 때 쓰는 기호인데 각각 빈칸에 하나씩 들어가요. 어떻게? 빈칸을 사용을 하는데, 빈칸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뭐냐면, 시간을 표시할 때는 콜론을 쓰고 좌우에 빈칸이 안 들어갔죠. 예, 우리나라는 이게 그 문서 표기 규정으로 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게. 예. 자, 그래서 참가 인원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내용을 쓰고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잘 한 거죠. 예.
지금 이 글자를 우리가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이 미리 보기. 미리 보기는 어디냐면요. 빈 세문서 열기, 불러오기, 저장하기, 인쇄하기, 인쇄 미리 보기라고 있어요. 이 미리 보기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얘를 가로로 보면 좋을까 하는 건데, 가로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이 책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쪽에 가서 쪽에 가서 편집 용지에 가서 얘를 가로로 하라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얘 가로가 좋을지 세로가 좋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하는 거예요. 인쇄 미리 보기. 인쇄 미리 보기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눌러보시면 세로 쓰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여백이 많네. 그럼 글자를 크게 하면 어떨까요? 글자를 크게 하면 밑으로 이렇게 펼쳐지겠죠. 근데 얘를 보세요. 등산 코스. 등산 코스가 정상이라는 글자까지 와 있는데 글자를 크게 하면 얘가 다음 줄로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여기서 가로 그랬더니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그럼 저 위에 제목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제목이 들어가면 아래로 좀 더 내려올 것 같고 느낌이. 이 책에서는 편집 용지에 가서 가로를 세로로 바꾸고 세로를 가로로 바꾸라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난 가로로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갔으면 가로로 만들고 들어가면 되지만 가로가 좋을지 세로가 좋을지는 인쇄 보기 전에는 몰라요. 잘. 그래서 무작정 가로 세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인쇄하기 직전에 미리 보기 이 상태에 들어갔더니 밑에가 좀 허전하네. 만약에 이게 양이 좀 적으면 어떨까요? 똑같은 한 세트 더 만들어도 되지. 그 종이 잘라가지고 나눠줘도 되잖아. 회원들한테. 근데 이게 회원들한테 나눠주는 안내지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모임하는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임하는 곳에 얘를 인쇄해가지고 그냥 붙여놓으려고 그러는가 봐. 예를 들어서 뭐 원래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개모임 같은 거 하면 그럼 개모임 가가지고 하나씩 나눠줄 수도 있고 거기다 크게 만들어서 하나 붙여놓는 거지. 여기 공지사항이니까 보세요 라고 이제 보여줄 때 쓰는 거지. 근데 가로로 보여줬더니 좀 큼지막하게 보여주더라 이거지. 뭐 그런 정도 차원. 밑에다 등산 코스 그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예. 세로로 할 경우에는 그걸 넣으면 어우 좋죠.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여백이 있잖아요 지금요. 그럼 여기다가 뭐 넣어주면 좋아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게 지금 등산 코스가 있으니까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려가지고 지도 있잖아요. 등산 지도 거기다 붙여주면 더 좋지. 그게 센스지 뭐.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그냥 글자까지만 보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예. 자 그 다음 지금 허연 바탕에 검은 글씨만 나와 있잖아요. 보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62쪽 63쪽 한번 보세요. (63쪽을) 보니까 거기 노란색 바탕에 빨간 테두리가 들어갔죠?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어디로 들어가나 한번 볼게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쪽 테두리 배경 쪽에 가면 있어요. 쪽 테두리 배경 여기 있네. 쪽 테두리 배경 쪽이란 메뉴에 가면 어디 있을까요? 쪽 여백 뭐 가로 쓰기 세로 쓰기도 보이고 쪽이 있는데 여기 쪽에 가시면 화살표에 쪽 테두리 배경 뭐 이런 거 있다고. 테두리 배경 자 먼저 테두리로 가볼게요. 테두리인데 선을 두 줄짜리 넣을게요. 두 줄짜리. 그리고 여기다가 예, 선 요거 눌러주면 모두 눌러주면 이렇게 선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을 넣을 거냐 뺄 거냐 하는 거죠. 선의 색깔은 무슨 색깔? 빨간색이 없으니까 다른 색에 가서 빨강을 선택해 오면 되지.
자, 두 줄짜리 선을 그릴 거고 색깔은 빨간색이에요. 그럼 색깔이 빨간색이 없으니까 눌러보면 빨간색이 없으니까 다른 색에 가서 빨간색을 고르시면 돼요. 예. 자, 종이 기준은 뭐고 쪽 기준은 뭔가 한번 볼까요? 종이 기준 눌러보세요. 종이 기준. 그리고 설정 눌러보세요. 다시 쪽 테두리 배경에 가서 이번엔 쪽 기준으로 바꿔보세요. 쪽 기준으로. 쪽 테두리 배경에 가서 우리가 지금 종이를 기준으로 할 거냐 쪽을 기준으로 할 거냐를 선택하는 건데, 종이는 뭐냐면 이걸 종이로 말하는 거죠. 이게 종이지 뭐. 이거를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종이니까 왼쪽에 5mm, 좌우상하 5mm니까 여기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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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m 띄워줘. 거기다 두 줄로 그리라고. 그런데 쪽 기준은 뭐냐면 왼쪽에 이만큼 여백이 있잖아요. 네. 위에도 여백이 있잖아요. 오른쪽에도 있고 좌우상하 여백이 있고 실제로 글 쓰는 난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글 쓰는 난을 기준으로 쓰는 게 쪽 기준이고, 이게 쪽 기준이라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요 화면이 쪽 기준이고, 종이 기준을 하면 뭐예요? 종이니까 저 바깥쪽이 종이잖아요. 그렇죠? 거길 기준으로 나오는, 이게 종이 기준이고. 그러면 쪽 기준이 좋은지 종이 기준이 좋은지는 그날 달라요. 여러분이 종이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셔도 돼요. 저기선 쪽 기준을 하라 그랬죠? 쪽 기준 하고요. 자, 이번에는 테두리하고 배경이 있는데 배경으로 갈 거예요. 배경. 색깔을 칠할까요? 색깔을 노랗게 칠해버릴까? 노랗게.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됐나 보세요. 제가 쪽 테두리 배경에 가서 쪽으로 들어갔어요? 종이로 들어갔어요? 쪽으로 들어갔어요? 오른쪽 밑에 채울 영역이 쪽이면 쪽만 들어가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책에는 제가 지금 화면에 해놓은 것처럼 빨간 테두리까지 이걸 뭐 해놨어요? 노랗게 칠해버렸죠? 자, 보세요. 테두리에 가서 종이 기준인지 쪽 기준인지 아까 알려드렸어요. 배경에 가면 색깔을 노랗게 칠하겠다라고 노랗게 칠했는데, 화면 밑으로 내려가시면 채울 영역이 종이냐 이거예요. 종이. 지금 노랗게 채웠나 그랬잖아요. 노랗게. 근데 종이를 기준으로 종이를 채우면 다 노랗게 칠해지는 거고, 종이가 아니라 쪽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쪽이니까 왼쪽 오른쪽 위아래 여백을 빼고 실제 글자가 들어간 데만 쪽이잖아요. 거기만 칠할 거냐, 아니면 테두리까지 칠할 거냐. 테두리 채울 영역을 테두리라고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밖에 테두리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빨간 거. 거기까지 칠할 거냐 이거지. 어딘지 확인하셨어요? 채울 영역? 자, 62쪽에 7번과 8번 보세요. 62쪽에 7번에 4번 보세요. 62페이지 7번에 4번에 보면 쪽 기준인지 종이 기준인지 있죠? 그 다음 8번 그림에 5번 보세요. 8번 그림에 5번이 테두리냐 종이냐 쪽이냐 테두리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종이에다가 흰색 종이에다가 노랗게 칠해가지고 빨간 테두리 둘러가지고 내용 쓰는 거죠. 이걸 집에서 하면 엄마한테 혼나. 노란 잉크 너무 많이 나간다고. 그러면 노란 복사용지를 사야지. 노란 종이 팔아요. 복사용지가 색상별로 되어 있는 것도 팔아요. 저는 한지로 된 것도 샀어요. 한지. 복사용지가 한지로 된 게 있더라고요. 좀 비싼데 거기다가 프린터로 애들 편지 쓴 거 있죠.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다 인쇄해줘요. 저는. 그럼 친구들한테 그거로 보내주면 좋아하더라고. 종이가 좋아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노란색 바탕에다가 글자를 쓸 거라면 아예 노란색 종이에다 집어넣고 인쇄를 하면 낫지. 노란색 잉크가 비싸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64쪽으로 갈 거예요. 64쪽. 글맵시라는 거 집어넣을 겁니다. 64쪽에 보면 글맵시라고 나와요. 어디 입력 메뉴에 가면은요, 글맵시라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근데 이제 글맵시를 봤더니 글맵시가 얼마나 많죠. 여기요. 보세요. 지금 그림 입력에 가서 개체 가면 글맵시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아예 여기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보면 글맵시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눌러보니까 뭐를 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면은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관악산 등산 모임 안내 이렇게 제목 쓰시면 돼. 자, 여기 잠깐 볼게요. 관악산 등산 모임 안내라고 써놓고 글꼴 보세요. 글꼴. 뭐 HY 엽서체라든지 바다체라든지 이런 글자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글맵시 모양이 나와 있는데 모양을 눌러보시면은 뭐 물결기호도 있고요, 육각형도 있고요.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아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를 선택하시고 설정 누르시면 관악산 등산 모임 안내를 했는데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글자처럼 취급하자 이거지. 글자처럼 취급하면 얘가 글자가 됐기 때문에 가운데 그럼 가운데로 가고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얘가 글자처럼 취급이 안 돼 있으면은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막 꼬여, 이게 꼬이게 돼요. 근데 난 여기다 따로 출력하고 싶어. 이런 쪽에다가 이렇게 출력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꼭 위로 올라가라는 법은 없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목이니까 올려놓고 쓰지. 이렇게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보기 좋지. 근데 이게 너무 커버리면 문제가 돼요. 너무 커버리면 밑으로 줄이 내려가 버려서 흉해. 그러니까 줄이 내려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목을 만들어야지. 여기 보세요. 글맵시라는 곳에 가면은 나는 글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글자체를 여러분이 바꿔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양새가 있지. 모양새, 아까 모양새 이런 거, 요런 것도 이렇게 물결기호로 넣어주면 이런 거 되는 거고. 어디냐, 글맵시 요거예요. 요거 그럼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모양새가 예쁘장하게 제목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제목을. 오, 딱 좋아. 이대로 인쇄하면 딱 좋아.
여기가 지금 되게 허전하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되게 여기 허전하다고. 지금 이 허전한 거 어떻게 좀 메꿔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야기도 해야 되고, 지금 어디냐면은요 69쪽 보실래요? 69쪽. (69쪽을) 보시면은 참가 안내가 1이고 등산 일정이 2가 되는 거죠. 69쪽에 그 참가 안내에 따른 4가지 항목이 있고 등산 일정에 따른 3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얘들을 안으로 좀 집어넣고 이렇게 색깔을 집어넣고 꾸미는 것 같은데, 그래서 70쪽에 보시면은 정확히는 72쪽 거죠. 72쪽 72쪽에 보시면 1, 2 해가지고 1은 참가 안내고 2는 등산 일정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빈줄 하나 넣었죠? 빈줄 하나 넣었잖아요. 이렇게 빈줄이 들어가면 이 책 모양대로 안 나와요. 책에서는 이렇게 하래요.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요.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어디냐, 서식에 가면 이쪽에 요런거 보이세요? 요런거 글머리 기호 이런거, 글머리표 뭐 번호 이런거 있을 거예요. 번호. 여기 가서 이런거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1, 2, 3, 4 매기래. 1, 2, 3, 4 얘를 블럭 잡아서 여기 보면 개요 밑에 보면 여기 1, 2, 3, 4 있어요. 1, 2, 3, 4 이거 눌러가지고 문단 번호에 글머리 밑에 1, 2, 3, 4 써있는 거 있어요. 얘를 누르면 번호가 1, 2, 3, 4가 매겨져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보세요. 여기 빈줄이 들어가서 본줄 번호 들어갔죠? 그럼 자 보세요. 실행 취소. 되돌리기 넣을 거예요. 되돌리기. 자, 이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아까는 책에서는 얘가 비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명령을 걸었지만 우리는 사이에다가 이렇게 빈줄을 집어넣었잖아요. 이렇게 사이줄이 하나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요 동네 블럭 잡아서 눌러주고, 요 동네 블럭 잡아서 또 눌러줘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번호가 이어지지 않잖아. 번호가 안 이어져. 이게 붙어있으면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번호를 매기면 되고요. 나머지는 번호 대신에 기호를 바꿔버리면 번호가 자동 조정이 돼요. 다시 볼게요. 여기 엔터가 들어갔잖아요. 엔터가 들어있어도 신경 쓰지 마시고 블럭 잡아 볼게요. 그리고 1, 2, 3 번호 매기는 거 있죠? 글머리. 개요에 있는 거 말고 글머리에 있는 거 들어갔어요? 저 끄트머리가 잘 안 보이는데, 자 블럭 잡았죠? 그리고 글머리라는 곳 밑에 보시면 1, 2, 3이라고 문단 번호 있어요. 그렇죠? 눌러요. 그럼 빈줄 포함해서 번호가 매겨졌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2, 3, 4, 5 있죠? 2, 3, 4, 5. 참가 인원부터 참가 비용까지 블럭 잡으시고, 이때는 글머리에 보시면 꼭 컬러풀하게 생긴 거 있는데, 동글뱅이 파란색 옆에 보면은 그림 글머리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 화살표 눌러보시면 이런 거 있다고. 이런 거 분홍색, 붉은색 화살표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걸 눌러볼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밑에 세 줄도 블럭 잡아서 똑같이 그걸 해보세요. 했어요? 자, 2번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2번. 빈줄. 덩그러니 번호만 매겨져 있죠? 거기다 놓고 엔터 한번 치세요. 그러면 빈줄은 사라지고 아래가 2번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잘 보세요. 1. 참가 안내 4가지, 2. 등산 일정 3가지 보여줬는데 요 참가 안내나 등산 일정에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걔들은 좀 안으로 좀 더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 이거지. 이만큼 등산 참가 안내란 참자에 요 색깔 있는 네모가 참가 안내 참자에 딱 맞추면 좋겠어. 그럴 때 요거 누르는 거예요. 요거 어딨나 잘 보셔야 돼. 이게 찾기가 어려워요. 자, 어딘가 보세요. 이 부분에 이 부분. 자, 블럭을 잡고 이렇게 블럭을 잡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두 개가 만나죠. 뾰족하게 개미열이 잘로 간 것처럼. 그 아래 보시면 네모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요 윗동네 여기 요 윗동네 따로 있고 아랫동네 따로 있고 네모 따로 있는 거예요. 사실 세 가지가 있는 건데 요 네모를 옮겨 보세요. 자, 네모 자리를 마우스로 옮기시면 그 다음에 아래 세 줄도 블럭 잡고 들어가는지 해보세요. 책에서는 뭐 하라 그러냐면 이거 누르래요. 이거 얘를 15번 정도 누르래요. 15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더 눌러야 되겠구만. 책에서는 15번 정도 누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건지 대충 아시겠어요? 얘? 왼쪽 여백 늘리기. 우리는 제가 마우스로 저 위에 있는 걸 갖고 이렇게 드래그 했던데 뭐 이 방법 저런 방법 이게 무슨 뭐라 그랬어요? 글자 모양이라 그랬죠? 글자 모양이요. 아, 정정 문단 모양. 문단 모양 하면 이거 있잖아. 왼쪽 여백을 얼마나 줄 건지. 이게 아까 0이었잖아. 0이었는데 왼쪽을 얼마를 주라고? 20을 주면 글자가 떨어져서 딱 맞게 들어가더라 이거.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파일에 가서 새 문서 누르셔가지고 예, 이 글자를 한번 입력을 해보시고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쪽테두리 배경에 가서 한 줄로 하고 0.5mm 초록이 배경은 시와의 울릉도라. 아, 볼륨이 없구나. 뚜루뚜뚜뚜.
문서에 그림 넣는 거 해보셨어요 지금요? 잘 안되시면 말씀하세요. 뭐 얼추 대충 만들었는데 별로 예쁘진 않네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여기다가 입력에 가서 글맵시 누르죠. 책에서는 입력에 화살표에 들어가서 개체에 가서 글맵시 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어요. 자 여기다가 실내 청소의 실내 청소의 원칙이라고 쓰고, 여기는 띄어쓰기 안 해요. 본래 실내 청소의 한 칸 띄고 원칙인데 제목 같은 거는 띄어쓰기를 안 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설정 눌렀어요. 그때 만들어졌죠. 보세요 만들어졌잖아. 근데 안 이쁘죠.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 그러면 색깔 면색 있잖아. 면색을 붉은색으로 만들면 붉은색이 될 테고, 얘를 기본에 가서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얘를 가운데 정렬하면 가운데로 오겠죠. 그 다음에 얘를 펼치면 어떻게 돼요? 얘를 펼치면 늘어나지. 자 보세요.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처럼 취급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얘를 가운데 정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에 가면 채우기에 가면 안에 글자 색깔이 들어있잖아요. 색깔 빨간색 계열로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 글맵시 갑니다. 글맵시라는 메뉴에는 뭐가 있냐면 글꼴을 지금 울릉도 B라고 했잖아. HY 울릉도 B. 글맵시 모양은 어떤 거로? 네모 모양이잖아. 네모 모양.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책에 있는 실내 청소의 법칙을 자세히 보시면은 글자가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어요. 선이. 요 실내 청소의 법칙이란 글자에 빨간색 겉에 테두리, 그게 선이야. 선. 안에 빨간색은 채우기고, 선이 좀 선색 종류가 없는데 실선을 하시면 돼. 실선. 선에 가서 종류가 선 없음으로 돼 있잖아요. 얘를 실선 한 줄짜리 있잖아요. 얘를 선택하고 설정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글자가 이렇게 테두리 선이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다 좋은데 이 책은 자세히 보시면 그림자가 낀 것 같이 보여요. 그럼 더블 클릭에 들어가서 글맵시로 가면은 밑에 그림자가 현재 없다고 돼 있네. 우리 화면에는. 그럼 비연속 하면 되지. 비연속.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10%라고 돼 있었죠. 얘가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있어요? 예, 오른쪽. 우리가 보는 그러면 오른쪽으로만 가야죠.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이거 너무 많다. 거기 위에 그러면 얘가 한 3%만 가볼까? 3%만? 3%는 너무 많다. 1%만 가볼까? 1%만 가면 되겠네. 근데 아래도 1% 가면 어떻게 될까? 아래도 1%로 가면
아래는 3%, 오른쪽으로 1%, 아래로 3%로 가보세요. 아래로 3%, 아래로 한 5%까지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림자가 이 방향으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빠지잖아. 대각선으로. 우리 책에서 한다 그러면 그냥 오른쪽으로만 1% 가는 거지. 오른쪽으로만 1%. 밑에 Y 위치에 있는 거는 건드리지 마요. 지금 으로 만들어놔요. 여기 X를 누르면 00이 돼요.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만 1 하나 누르면 1%가 되죠. 그러면 그림자가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오른쪽 방향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우리 책이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만. 그렇게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지금 옆에 글씨가 막 잔뜩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내려가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매일 청소 그게 실내 청소의 원칙 이걸 확대를 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요? 얘를 옆으로 펼치면 글자가 커져요. 매일매일 청소를 한다면 그 글자가 저는 옆에 같이 있어요. 이게 글자처럼 취급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글자처럼 취급. 만들어졌나요? 예. 자, 5분 정도 쉬었다가 문서에 그림 삽입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문서에 그림. 많이 나가지 말고. 아, 집에 가서 연습하기 싫다. 오늘 많이 힘드셨나 보다.